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이 TES를 사용을 하는 연구들 중에 이런 TES의 효과를 네트워크 혹은 커넥티비티 이런 걸 기반으로 좀 평가하는 연구들을 조사를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입니다. 어, 우선 실험에는 총 26명의 피험자가 참여를 했고요. 총 이 피험자들은 그룹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날 두 번 이 실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자극 전후의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자극이 인가되면서 베르겐 디초틱 리스닝 태스크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요 베르겐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이제 음성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거 보시면 TA, PA, 타, 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소리를 딱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피험자는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자극을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들렀는데 나는 가를 들었으면은 이제 가 뭐를 입력하고 나는 타가 들렸다 그러면은 타를 이제 입력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청각 관련 태스크입니다. 하고 이제 EEG 같은 경우에는 총 64채널을 기반으로 측정이 됐고 레스팅 스테이트 자극 전후의 레스팅 스테이트도 측정이 되고 자극과 이제 이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하는 요 전반적인 모든 실험 과정에 있어서 EEG가 모두 측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T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이 자극 컨디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극 컨디션은 이제 THS, 실제 자극이 들어가는 THS, 그리고 쉔 조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고요. 자극 주파수는 40Hz, 자극 세기는 1mA,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20분 동안 이 자극이 인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 기반으로 전극 부착 위치가 이제 안 나와 있고 왼쪽 아래 그림에 이제 알파벳 E로 표시된 이제 몽타주가 보이실 텐데요. 이 몽타주로 그냥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청각 관련된 이 태스크이기 때문에 양측 측두에 저렇게 자극을 배치를 해서 양극과 음극 전극 사이에 이제 좌방구랑 우방구 사이에 페이즈 차이가 180도 이렇게 존재하는 안티페이즈 자극을 인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청각 자극과 좀 연관이 있는 과제고 이런 거 좀 변조하는 걸 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왼쪽 하단에 B 그림 B 보시면은 이제 BA42라고 이제 뇌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오디터리랑 좀 연관이 깊겠다고 나와져 있는 뇌 영역이고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자극 전류가 잘 인가되도록 저렇게 몽타주를 짜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된 EEG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쭉 보시면은 우선 육안으로 노이즈를 확인을 해서 채널부터 날리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채널을 제거를 한 이후에 밴드패스 필터링을 1에서 100Hz 그리고 노치 필터를 50Hz에 대해서 걸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거된 전극에 대한 이제 보관,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해준 이후 CAR 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A까지 적용된 데이터에 이제 ICA를 또 추가로 적용을 해서 이런 노이즈 성분들을 모두 다 제거를 했고요. 청각 자극 제시 시점 기준 마이너스 200부터 400ms 구간에 대해서 에폭을 해준 이후에 이제 소스 아날리시스를 좀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해서 이 결과가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메인 리서치 메인 결과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 결과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해서 이제 레터럴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측의 이제 왼쪽 귀랑 오른쪽 귀 서로 다른 게 이제 음성 자극이 들어갔는데 양수값이 나오면은 이제 오른쪽 귀에 들어간 이 자극에 대해서 보다 많이 반응을 했다. 라는 거고 음수값인 경우에는 왼쪽 귀로 들어간 자극을 보다 많이 피험자들이 골랐다. 그러니까 양수는 우측 편향 그리고 음수는 좌측 편향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LI에 대한 요 결과를 봤을 때 쉔 자극이랑 THS 자극 조건 사이에 이제 별도의 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확인을 했고요. 인디비주얼한 결과로 봤을 때에도 그 크게 뭔가
자극 조건에 따른 트렌디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제 결과, 그러니까 그림 A, 오른쪽의 그림의 A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좌측에 대한 좌측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우측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의 이제 뇌파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한 건데요. 요걸 보시면은 이제 좌반구 그리고 우반구 사이의 위상 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결과입니다. 네. 해서 이제 이 TACS 요 분석을 그럼 왜 했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TACS에 따른 이런 변화가 없으니 이런 청각적인 편향이 이런 개인의 위상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개인의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 이런 위상 차이가 어떤 좀 효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저 좌측 우측 편향과 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 이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해서 음성 자극 시작 시점 이후 한 50ms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레프트 좌측 편향, 그러니까 레프트 이어에 대해 자극을 좌측 편향 그리고 우측 편향 사이에 이런 위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B 그림 B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델타 LI라고 하는 이제 쉐임 자극과 이제 실제 TACS 자극에 대한 이런 편향 지수의 차이랑,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런 위상 차이를 기반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을 상관관계를 한번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의 상관관계, 그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의미한가가 뭐냐 하면은 이런 이 위에 있는 이 좌반구와 우반구의 이 위상 차이가 적을수록 이 TACS가 이제 우측 편향,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자극이 오른쪽에 있는 자극에 음성 자극에 보다 많이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이제 TACS가 우측 편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이 위상을 평균해서 이제 요 기준으로 82.5, 11도를 기준으로 뭐 위상 차이가 요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큰 경우에 이제 델타 LI, 그러니까 위상 차이, 그 위상 차이가 아니라 이 편향 지수의 차이를 싹 봤는데,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상 차이가 적은 그룹은 우측 편향이 높고, 그리고 위상 차이가 큰 경우 이제 좌측 편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편향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 하는 이 결과들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할 때, 이 양측 반구 사이의 감마 대역에 대한 위상 차이로 이런 그 청각 자극에 대한 편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를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청각 자극에 대한 편향을 TACS가 충분히 변조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논문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플로거스 아카이브 유러피안 저널 오브 피지올로지라는 이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이 해당 저널은 이 피지올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5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랑 뭐 이런 것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TDCS 기반으로 이 고령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으나, 아직 고령 피험자의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TDCS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변화보다 TDCS에 의해 나타나는 네트워크 변화 자체를 먼저 좀 이제 고령 피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러니까 PFC라는 영역은 이제 워킹 메모리 그리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속도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령 피험자에 대한 TDCS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효과적인 뇌 영역이고, 이 스몰 월드라는 이 네트워크 지표는
이 그 값이 작을수록 이 네트워크가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특히 이제 이 패스랭스랑 뭐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이런 좀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가 이제 좀 통합되어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고령 그리고 좀 젊은 나이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 TDCS가 이 네트워크 자체에 미치는 효과를 좀 이 네트워크 지표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해서 이 연구에 이 실험에는 총 1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모든 피험자들은 총 3번 이 실험에 참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인지 과제에 따른 TDCS의 노령 인구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 앞서 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먼저 이 TDCS가 노령의 인구를 대상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먼저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이 TDCS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EEG 같은 경우에는 총 41개의 채널을 통해서 측정이 됐고요. 자극 전후 그리고 자극 도중 모두 상관없이 다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극 조건 같은 경우는 양극 TDCS, 에노드 TDCS, 그리고 캐소드 TDCS, 그리고 쉔 이렇게 있고요. 자극 부착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양극 전극을 F3 그리고 리턴 전극을 라이트 암에 이제 부착을 해서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극 세기는 1.5mAh고 자극 듀레이션은 총 13분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측정된 EEG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로는 밴드 패스 필터링 0.2에서 47Hz, 그리고 각 데이터를 2초 간격으로 세그멘테이션 에포킹을 쭉 해준 다음에 이제 배드 폭을 제거를 해주고 이제 ICA를 적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폭된 이 초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스몰워드니스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TDCS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를 비교 이제 좀 검토를 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결과들이 이 논문에서 말해주는 레프트한 메인 결과들인데요. 네, 이제 솔직히 지금 제가 좀 결과들을 연령대별로 그리고 뭐 밴드별로 이렇게 쭉 언급을 드릴 건데, 제가 이따가 제일 뒤에도 정리를 할 건데, 이 논문의 그림은 그냥 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네, 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들을 이 그림들을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그냥 뭐 제가 언급드리는 밴드에서 아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요 정도만 그냥 심플하게 듣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청년 그러니까 A 0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위에 있는 이 피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쉔 조건 대비 세타 대역에서는 더 낮은 스몰워드 값 알파 2 그러니까 하이 알파에서는 더 높은 이 스몰워드 값을 이제 양극 전극에서 보였고, 이제 음극 전극 음극 TD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델타 세타에서 더 낮은 값 그리고 로우 알파 그리고 하이 알파에서 더 높은 스몰워드 값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연령 같은 피험자들은 쉼 조건 대비 에노드 TDCS 조건에서 델타 세타에서 더 낮은 스몰워드 값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그 네트워크 그리고 하이 알파에서 더 높은 스몰워드 값이 나타났고, 캐소드 자극 조건 같은 경우에는 델타에서 더 낮은 값 그리고 로우 그리고 하이 알파에서 더 높은 스몰워드 값을 나타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해서 지금 방금 언급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극 전극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세타 그리고 하이 알파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세타에서는 스몰워드니스가 감소 그러니까 뇌 효율성이 좀 더 증가했고 알파2 그러니까 하이 알파 대역에 대해서는 뭔가 효율적인 게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음극전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파 대역에 대해서는 스몰워드 값이 더 증가를 했다 쉔 대비 그러니까 효율성이 조금 더 떨어졌다. 그리고 세타 델타에서는 더 낮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좀 뭔가 좀 변한 것 같다 라는 것 정도만 이제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그림으로도 없고 그냥 본문에 언급만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이 TDCS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쉔 조건을 제외하고 에노드랑 캐소드 조건 사이에서 비교를 했는데, 요걸 했을 때 고령 그러니까
older subject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도 없었으나 이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양극 자극을 줬을 때 알파, 그러니까 로우 알파에서의 스몰워드 값이 캐서드 TDCS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그러니까 양극 에노드 TDCS를 줬을 때 효율성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많죠. 알파 밴드, 로우 알파랑 로우 알파의 스몰워드 값이랑 이제 연령 사이의 상관관계를 또 확인을 했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로우 알파에서의 뭐 스몰워드 값이 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요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이 고령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TDCS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나타나고 뭐 뇌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밴드들도 좀 존재하고 아닌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 좀 젊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극성에 따른 변화까지 나타난 반면, 그러니까 캐서더 TDCS에서도 이제 뭐 이 에노드 TDCS 대비 뭔가 좀 떨어지거나 뭐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노령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결과의 다양성, 그러니까 좀 TDCS 극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PFC, 그러니까 프리프론탈 코텍스에 인가되는 TDCS가 이 네트워크의 변조가 가능하고, 이는 이제 노령 그리고 젊은 층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지만 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효과가 좀 극성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연령에 따른 TDCS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노화라는 게 나이에 따른 이런 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리학적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 의해 뇌 에이징에 뇌가 이제 에이징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뇌의 노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TDCS의 이런 좀 연령대에 대한 다른 효과가 이런 병리학적인 뇌 노화에도 뭔가 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크게 그림으로 확인도 잘 안 되고요, 어렵고요. 해서 이거를 봤을 때 심플하게 정리드리면은 효과는 있으나 젊은 사람들 대비 노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극성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변조는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시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4.6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 그리고 노벨티 관련돼서 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TDCS는 인지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의 이런 보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뇌자극 방법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런 TDCS를 기반으로 이제 연령 관련, 그러니까 에이징에 따른 연구에서 이 TDCS의 효과가 이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이런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그리고 브레인의 이제 스트럭처, 그러니까 뇌 구조가 변화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이제 TDCS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런 이 에이징 관련 연구들이 좀 다수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 아직 이런 이 TDCS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여러 연구 결과들에 대해 좀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좀 사용되는 이 인지 관련 연구들에 사용되는 이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라는 태스크는 이 나이에 따른 인지 기능 손상 정도를 좀 확인을 하기에 좀 적합한 과제라고 이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 해당 그리고 좀 선행 연구에서는 이 TDCS를 기반으로 성능적인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에 대한 성능적 조절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한 선행 연구들이 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요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TDCS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변화 그리고 그런 행동적인 메모리의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 확인을 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에픽소딕 메모리 과제를 기반으로 이제 TDCS의 효과를 노인의 대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뭐 노벨티 그리고 인트로의 주요 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실험에는 총 34명의 피험자가 이제 실험에 참여를 했고요. 이 모든 피험자들은 총 3회 실험에 참여를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프로토콜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그리고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제 러닝 블럭 그리고 2개 리트리버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거는 제가 요거 파라미터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TDS 이렇게 2개의 자극 패러다임을 사용을 했고 이 TDCS 파라미터에서 이 컨디션이 총 3개가 있는데 TDCS, 쉔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접혀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모든 피험자들은 가장 처음 이 실험에 참여하는 날 공통적으로 다 베이스라인 조건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랜덤하게 DCS랑 쉔 이렇게 섞어가면서 랜덤하게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 파라미터 엮어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좀 이 논문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찍었을 때에는 이제 러닝 그러니까 뭔가 학습을 하는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를 5블럭을 진행을 하고 이 5개의 러닝 블럭 직후 시작되는 리틀벌 블럭을 단 한 개만 그러니까 총 6개의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 블럭을 수행을 한 반면 실제 자극이 들어간 요 자극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에 대한 이펙트를 그 애프터 이펙트를 좀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러닝 블럭 5개 직후 있는 리트리버 블럭 그리고 이 리트리버를 끝나고 20분 뒤에 새로운 리트리버 블럭을 하나 더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DCS랑 쉔은 에피소딕 메모리 태스크를 이제 7블럭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6블럭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서 이제 DCS 자극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양극 전극을 CP5, 음극 전극을 AF4 그리고 자극 세기는 1mA 그리고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EG 연구가 아니라 fMRI 연구인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fMRI 관련 연구들을 좀 조사를 했을 때도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아직 제가 요 fMRI의 뭐 전처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뭐뭐 했다 정도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뭐 T1 이미지를 래피드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라는 기법을 통해서 찍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에코 플래너 이미지 시퀀스라는 걸로 이제 T2 이미지를 찍고 그리고 이제 이런 fMRI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그러니까 요 에피소딕 메모리를 수행하기 전 찍힌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동안에만 이제 fMRI 데이터가 찍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된 이 fMRI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는 이제 이 CONN 툴박스라는 이 네트워크 분석에 좀 주로 사용되는 이런 툴박스라고는 하는데 이 툴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 프리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썼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파이프라인 안에는 이제 슬라이스 타임 코릴레이션, 스트럭처럴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이 좀 요 f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좀 기초적인 프리 프로세싱 방법들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전처리를 1차로 끝낸 다음에는 이제 SPM12 툴박스라는 기반 이 툴박스라는 요 툴박스를 기반으로 이제 요 측정된 이미지들을 이제 뭐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그리고 뭐 콜텍스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뭐 따로 다 마스킹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스킹한 데이터에 또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0.01Hz에 대해서 걸어준 다음에 이 연구에서 에피소딕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랑 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앵귤러 자이러스 그리고 이 히포캠퍼스 두 뇌 영역 사이에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행동적인 결과인데요. 왼쪽에 있는 요 A, B 두 그림이 정확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리액션 타임입니다. 우선 심플하게 리액션 타임은 어떠한 통계적인 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트리벌 첫 번째, 그러니까 요 러닝이 끝난 직후에 이 리트리벌 1에서 이 양극 정극 실제 TDCS를 줬을 때 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쉔이랑 베이스 라인 둘 다 모두 유의미하게 이런 정확도가 더 높았다 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본문에 언급되기로는 이 에노드, 그러니까 TDCS 조건이라고 제가 그냥 뒤에 쭉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들어가는 이제 TDCS 조건이 이 쉔 조건보다 이 러닝 요 구간, 그러니까 5개의 블럭 요 구간에서 정확도가 상승되는 이 기울기 가파름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쉔 대비 더 가팔랐다. 즉 TDCS 조건이 뭔가 이런 에피소딩 메모리를 이제 러닝 이펙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학습이 좀 더 빠르게 쉔 대비 빠르고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요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앞선 행동 결과와 달리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랑 앵귤러 자이러스 이 두 영역 사이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으로 이제 구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네,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든 이 뇌 영역, 그러니까 이런 커넥티비티가 이제 요 영역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딩 메모리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이 두정 측두엽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긴 했는데, 그냥 퍼라이털 영역에서 이런 유의미한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변화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 베이스라인 조건, 그러니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조건에서의 정확도, 그리고 아무런 자극이 없었을 때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제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결과를 봤을 때 이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제 TDCS 그리고 쉔 조건에 대한 이제 이 정확도 차이입니다. 그걸 그냥 이펙트 오브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나와 있었는데, 해서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요 자극에 대한 효과 또한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랑 상관관계를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 TDCS 조건에서도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요 두 결과를 좀 이제 좀 묶어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TDCS의 이펙트 of stimulation, 그러니까 TDCS에 대한 효과가 크면은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크면 이 정확도가, 이 에피소딩 메모리에 대한 정확도가 증가를 한다. 이는 즉슨 이 TDCS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람들은 에피소딩 메모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메모리에 관련된 인지 기능이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TDCS는 뭐 모든 피험자가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 노인들의 대상으로 인지 기능의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요런 이 커넥티비티랑 뭐 이런 정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하는 거에 앞서 행동 결과에서 이미 TDCS가 쉔 대비 정확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노인의 대상으로 이런 에피소딩 메모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TDCS가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뭐 이 논문에서는 뭐 크게 요거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뭐 히포캠퍼스랑 이런 앵귤러 자이러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연구다. 그리고 이 TDCS가 노인의 대상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들을 쭉 보면서 뭐 좋았던 점이나 좀 아쉬웠던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아쉬웠던 점은 크게 없었고,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좀 태스크 종류에 따른 편향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인트로에서 좀 깔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저도 이 태스크들이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이 실험 패러다임 태스크들이 각자 좀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동적으로 뭔가 좀 편향이 이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좀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추후에 저희가 어떤 특정 패러다임을 써서 실험을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분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아니면은 요 첫 번째 논문에서 말한 것 같은 뭐 어떤 뭐 편향이라든가 요런 게 있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런 뭐 실험의 설계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아쉬운 점이 좀 많았는데요. 우선 이 논문에서는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밴드를 뭐 로우 알파, 뭐 하이 알파, 뭐 베타도 1, 2로 나누고 막 서밴드까지 뭐 해가지고 다 합치면 한 밴드만 한 6, 7개? 한 8개까지 본 것 같은데, 이 논문 어디에도 이 서밴드를 나누는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이런 뭔가 밴드를 나누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인트로든 디스커션이든 어디서든 뭔가 자기들이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 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진짜 최소한의 가설 정도는 깔고 들어가고, 그 위에 좀 다른 밴드들을 함께 좀 보는 게 일반적이었던 논문들의 플로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가설도 없고 그냥 냈다 전부 다 봐버리고 여기에 있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게 좀 상당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논문이 Q1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포인트긴 한데, 결과 그림이 본문을 전혀 대변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 뭐 플러스로 그렸던 그 정량 결과든 아니면 그 뒤에 약간 그 브레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줬던 결과든 무슨 결과든 자기들이 본문에 뭐가 유의미했고 뭐가 유의하지 않았고 이런 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성의가 없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뭐 초록이든 포스터든 논문 작업들을 하실 분들은 저런 그림은 그리지 않길, 그리고 저도 네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릴 때는 좀 더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좀 각성시켜주는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논문에서는 살짝 아쉬웠던 게 어, 특정 영역 사이의 이런 커넥티비티를 중심으로 결과를 좀 되게 포컬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좀 특정 뭐 기존 자기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과 그리고 패러다임의 특성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뭐 결과를 확인을 하는 연구들은 충분히 이제 다 많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왜 자기들이 여기를 먼저 봤는지 인트로에서 충분히 설명해줘서 문제될 거는 없지만, 이제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메모리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영역이 뭐 DLPFC라는 영역도 있고, 뭐 퍼라이터 영역도 당연히 있고, 뭐 IPS라는 영역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예 프론탈 영역에서도 뭔가 인지랑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이 좀 다수 존재를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MRI 데이터 구하기도 어렵고 좀 많은 걸 좀 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너무 좀 포컬한 영역에 집중해서 결과를 리포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논문이니까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해서 저는 요세 번째 논문은 이렇게 좀 다양한 뇌 영역에 대한 결과를 서브로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